인도의 무기개발 삽질 끝판왕 아준 전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안타까운 무기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는 정말 큰 무기 시장입니다. 인구가 거의 14억 명에 육박해 중국의 인구를 거의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바로 옆에 파키스탄, 중국과의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2019년 2월 26일에는 인도가 파키스탄에게 대규모 공습도 실시했을 만큼 엄청난 군사적 긴장이 돌고 있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항상 갈등이 빚어지던 관계입니다. 그만큼 무기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를 계속 수입하는 것도 좋지만 인도는 무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들였는데요. 무기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바로 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과거 1963년 영국의 비커스 마크 1 전차를 면허 생산하는 형태로 전차 개발을 시작합니다. 비커스 전차를 면허 생산한 비자야 전차를 생산했죠. 1965년 12월에 실전 배치에 이르게 되는 만큼 인도가 스스로 생산한 첫 전차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비자야 전차는 생각보다 쓸만했고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려 2200대에 달하는 비자야 전차를 생산하면서 주력 전차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죠. 그런데 1971년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지고 비자야 전차로만 파키스탄을 맞서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력 전차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그렇게 소련의 T-72 전차를 도입하면서 영국과 소련의 전차를 동시에 운용하는 기이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T-72를 도입하더라도 스스로 전차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1974년 인도는 전차를 독자 개발했다고 공표했고 1980년대에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BT-80이었죠. MBT는 메인 배틀 탱크의 약자로 주력 전차라는 뜻에 80은 80년대에 도입하겠다는 뜻이니 인도의 목표와 의지가 제대로 묻어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연구 개발은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DRDO라는 기관에서 담당했습니다. 일단 영국의 전차로 라이센스 생산해본 경험이 있으니 어떻게 전차를 만드는지 정도는 꿰고 있었습니다. MBT-80의 목표는 120mm 주포를 달고 900마력 정도의 엔진을 장착한 45톤 중량의 2세대 전차였는데요. 다른 것은 다 만들어도 엔진을 제대로 만들 수 없었던 인도는 독일의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개발 도중 성능 목표를 수정하게 되죠. 기왕 독일제 쓰는 거 좋은 엔진을 쓰기로 했고 결국 1400마력 엔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엔진을 좋은 걸 쓰니 당연히 장갑과 차체도 두껍고 크게 할 수 있었죠. 개발하겠다고 공표한 지 11년이 지난 1984년에 MBT-80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1400마력에 52톤이나 나가는 녀석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렇게 개발이 마무리되어가는 듯 했고 1985년 4월 힌두의 왕자 이름인 아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1979년 독일이 3세대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개발 중이었던 인도는 역시 독일은 대단해 하고 넘겨버렸죠. 그런데 1981년에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1983년에는 영국의 챌린저 1 전차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개발을 막 끝낸 인도는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는 이제 막 2세대를 마쳤는데 세상은 지금 3세대 전차를 배치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욱 고민에 빠집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이때 파키스탄이 더 강력한 전차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도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냥 3세대 전차로 업그레이드해서 배치하자고 말이죠. 보통 전차를 업그레이드 할 때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계 도중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짓 중 하나였습니다. 2세대 전차를 목표로 개발했으면 2세대 전차로 개발을 마친 뒤 실전 운용 경험을 토대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근본부터 다른 3세대 전차로 설계를 변경해서 새로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독일제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서 설계를 갈아엎었는데 그걸 또 대대적으로 엎어야 하니 정말 개발자로서는 골 때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대표적인 상명하복의 국가인 인도에서는 하라면 해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3세대 전차 개발에 착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세대 전차를 3세대 전차로 개량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2세대도 겨우 만든 인도가 3세대 전차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2세대 전차를 굴려본 경험도 없었기에 바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2세대 전차와 3세대 전차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2세대 전차의 기동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장갑은 훨씬 더 두껍게 하고 동시에 사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기반부터 새로 갈아엎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또다시 독일을 부릅니다.
엔진만 사오려고 했으나 막상 엔진이 좋아지니 그를 뒷받침할 변속기부터 많은 구성품들까지 전부 자체 제작하기 힘들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인도 전차 개발 사업에 독일 회사 여러 개를 불러놓고 개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말은 독자 개발인데 거의 다 외주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1991년 10월 12대의 프로토타입이 생산되었고 늦어도 1995년에는 양산에 들어가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인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슴을 붙잡고 12대의 프로토타입으로 시험 운행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주포의 명중률이 일관적이지 못해 쏠 때마다 다른 곳에 맞질 않나, 전차의 궤도 바퀴와 전차의 차체를 연결하는 서스펜션의 수명에 문제가 있어 조금만 달리면 전차가 노면의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해 승무원에게 최악의 승차감을 선사했죠. 그리고 변속기와 엔진 등 부품들이 제대로 호환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인도의 수송용 트레일러와 규격이 맞지 않아 들어가지도 않았죠. 완전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덩어리들을 다시 고치려고 연구진들이 달라붙었고 2차 프로토타입을 내놓았는데 1차보다 더 많은 독일제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보다 못한 인도 육군은 이걸 타라고 만든 것이냐며 이 사업 그냥 때려쳐버리자고 항의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런 요구는 묵살되고 양산에 착수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진 전차가 M1A2와 맞붙을 수 있다는 망언도 쏟아부었죠. 결국 제발 양산하지 말자는 인도 육군과 그냥 쓰라는 인도 국방부가 대립하면서 양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못난 전차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죠. 초기 계획에서는 현재 가치로 24억 원이었던 전차가 양산 시점에서는 97억 원이라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1998년 양산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양산분이 육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육군이 운용해보니 바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8년이 될 때까지 계속 운용시험만 진행했습니다. 운용시험 막바지에 접어든 2007년이 되어서야 진짜 양산에 성공한 아준 전차가 탄생했습니다. 아준 전차는 전장이 10.19m에 중량은 58.8톤에 달했습니다. 승무원은 4명이 탑승했죠.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였고 항속거리는 450km 정도였습니다. 120mm 주포에 기관총 2정을 장착했죠. 지식 스토리 역사상 무기도감에서 스펙 설명이 이렇게 뒤에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사가 찬란한 친구입니다. 스펙에서 별 볼 일 없던 아준 전차는 또다시 개량에 들어갔습니다. 개량된 전차를 마크2, 이전의 아준 전차를 마크1이라고 불렀죠. 마크2는 전장이 10.64m로 조금 더 길어졌고 중량은 68톤으로 대폭 무거워졌죠. 따라서 항속거리는 400km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60km로 줄어들었죠. 주포는 마찬가지로 120mm에 2정의 기관총이 장착됩니다. 마크1에서 까이고 까인 부분들을 개선시킨 것이 마크2인데요.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방어력입니다. 그래서 훨씬 무거워졌고 항속거리와 속도는 줄었죠. 기본적인 방어력도 훨씬 좋아졌지만 추가 장갑을 더 달았는데요. 확실히 방어력이 강해진 것은 맞습니다. 125mm 주포의 전차 포탄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어력은 강하다고 하지만 공격력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2000m 거리에서 30c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 인도의 이전 2세대 주력 전차였던 비커스가 2500m에서 30c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니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 것이죠. 다른 전차들을 본다면 50cm도 거뜬하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사격 통제 장치인데 프랑스가 제작했습니다. 레이더 거리 측정기, 연령상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주야간 관계없이 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죠. 당연히 이런 성능에 이런 신뢰성으로 수출은 절대 불가하고 인도 육군만 아준 전차를 사용 중입니다. 마크1과 마크2를 합해 242대가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에 있고 어떻게든 많이 생산해서 단가를 떨어뜨려야만 했던 인도는 많은 개량형을 만들었습니다. 130mm 곡사포를 올린 자주포도 40문이나 만들 예정이고 155mm 곡사포를 올린 자주포도 개발했지만 중간에 비리가 적발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죠. 그리고 군안 전차도 있습니다. 생산된 전차들을 전부 합해도 3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아준 전차의 개발이 이렇게까지 막장에 치달은 이유는 바로 절대적인 상명하복 구조인데요. 위에서 좋은 거면 좋다는 식으로 아래의 개발 사정도 모르고 무작정 요구만 하니 죽도 밥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해외 기업들이 전차를 개발하는 와중에 인도는 스스로 기술을 얻으려는 노력도 크게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준 전차의 사례는 절대적인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7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전차 사업을 시작하여 K1 전차, K1A1, K1A2 전차 등을 순조롭게 개발했고 이런 전차 개발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K2 흑표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슷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낸 것이죠.
이번 영상은 전차의 스펙 설명이 아닌 개발사 위주로 구성되었는데 아준 전차에서는 스펙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준 전차 개발에서 일어난 삽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발 과정이 험난했던 아준 전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